저는 1999년 19살 췌장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로 인해서요, 이렇게 췌장과 비장을 제거하죠. 제가 19살에 췌장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주위에서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췌장암을 발견하고 어떻게 췌장암을 수술을 했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소화력도 좀 약했고요. 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절기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중3 때 제가 30kg를 감량하게 되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작정 굶었고요. 변비약으로 먹는 거를 다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심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저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고요. 그때 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보고 검사를 하자고 처음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일형 당뇨가 오게 됩니다. 정말 수술하면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음식이 계속 먹고 싶었고요. 먹어도 힘이 되게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먹어도 목이 탔고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가니 제 혈당이 500이 넘는 혈당이 나왔어요. 혹시 주위에 당하혈색소 20이신 분 계실까요? 보통 평균은 5 정도 되는데 저는 평균 혈당이 530.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600이 넘는 혈당이 나왔습니다. 이런 높은 혈당 속에서 저는 합병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온몸이 종합병원이 됩니다. 5년 만에 망막증과 백내장이 왔고요. 검사 때마다 시력이 점점 나빠졌어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래서 신경의 감각을 점점 잃어갔고요. 신경과 검사를 하면 결과치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시상하부성 모혈경으로 호르몬 치료와 약을 먹었는데 교수님이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50대에 겪는 갱년기를 저는 20대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쪽에도 합병증이 와서요. 보통 여름에 땀을 흘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땀구멍이 막혀서 땀이 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불덩어리 같은 몸을 가졌었고요. 위가 또 약하다 보니 위장장애에 관련된 병은 다 달고 살았고요. 소화제와 진통제 없이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변비와 배출을 못하는 저의 몸에 독소가 되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높은 혈당으로 저의 몸과 생활은 되게 엉망이 됐었죠. 혹시 여러분의 20대는 어떠셨나요? 꽃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20대. 정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요. 브런치 카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요. 세계여행을 꿈꾸고 맛집 투어를 하는 삶을 저는 병원에서 꿈꿨습니다. 정말 저도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는데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뇨인이라고 하면 어디 가면 다들 그러세요.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만나는 자리마다 먹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음식은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정상인처럼 사는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아픈 삶을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이렇게 정상인의 삶을 안 살고 맨날 병원에서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도 병이 왔어요. 신경과에서 제가 수면장애가 있다 보니까 수면제를 한 통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나쁜 생각에 그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119에 실려가죠. 근데 눈을 떴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고통의 삶이 하루하루 시작되는 거를 느끼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야 하기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길래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아부성 무월경으로 교수님이 저를 포기하셨었어요. 임신이 정말 힘들다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의 유산 끝에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요. 그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엄마로서 너무 기쁘잖아요. 다 큰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당뇨인의 아침을 혹시 아실까요? 당뇨인의 아침은 정말 무기력하고요. 피곤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정맥과 저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유독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학교는 아침에 일찍 등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됐었고, 양배추즙, 매일 생시, 그런 거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너무 위가 아파지더라고요. 혹시 신토불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요, 유독 국내산 제품, 친환경 제품만 고집했거든요. 수입산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뇨다 보니까 좋다는 거는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이를 재우고 정말 아이한테도 나쁜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죽는다는 표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 말 좀 들어주라고요. 정말 협박 같은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정말 재우고 나면 육퇴의 시간, 그 천국 같은 시간 아시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부어갔고 통증은 더 심해졌죠. 아이가 잠드는 걸 보고 저는 아이를 보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기가 커가는 걸 볼 수 있을지? 이 아이가 정말 선장에서 아기를 낳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할머니가 돼서 이 아이가 아이를 낳는 거를 보고 키워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아이한테 뭐를 남겨줄 수 있지? 정말 저 아픈 몸뚱아리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눈을 뜨지 않기를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도 다시 고통 속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뚝딱뚝딱 공방 일을 했었는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유산화 제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원래는 아는 지인분께서 아이 영양제를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이는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제품 이야기에 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저한테 책자를 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자를 빌려봅니다. 근데 그 책자에 저는 아픈 사람이잖아요. 독성이 없고 효능이 좋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막상 먹지는 못했어요. 그걸 아셨는지 아는 지인분께서 몇 포의 헬스팩을 저한테 건네주십니다. 근데 그 헬스팩을 먹고 제가 위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밤새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게 돼요. 근데 위 통증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몸이 좀 팅팅 부었었는데 그 붓기가 좀 덜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팩을 먹고 네. 아는 지인분께서 해독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해독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해독 후에 저의 삶이 바뀌었네요. 이건 해독 전 사진이고요. 지금 해독 후의 저의 모습입니다. 많이 변화했죠. 전에는 건강인의 아침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게 뭘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독하고 나서 저는 지금 상쾌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저를 봤는데 저랑은 상관이 없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5시 반에 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가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공기를 쐬고 있고 새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전에는 살아있는 게 되게 불행했다면 지금은 하루하루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아프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컴퓨터 자격증도 땄고요. 제가 겁이 많아서 운전을 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건강해지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따게 됐고요.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엄마가 되었고요.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이 세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300살까지 살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영양제를 꼭꼭 챙겨 먹으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픈 엄마였다면 지금은 건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의를 한다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는 잘하고 옳게 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뿜뿜 쏟아 부었습니다. 예전에는 먹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먹기만 하면 체해서 소화제는 저의 반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고요. 맛집 투어를 다니고요. 사회생활은 저에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식사교제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프다 보면 얼굴이 굳잖아요. 항상 웃는 게 어색했던 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웃는 게 더 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있고요. 건강하다 보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이랑 거닐 때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아이랑 운동을 했거든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I can do it. 엄마는 할 수 있다. 윤호도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